국가인권위원회 고위 간부가 안창호 위원장 체제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과장 보직을 내려놓고 평직권으로 발령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재석 인권위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은 지난 15일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과장 보직을 반납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는 7월 초 인사에서 자신의 과장 보직을 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적은 인원으로도 높은 실적을 냈지만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며 올해도 낮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부서장이 아닌 부서원의 위치에서 받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안창호 위원장과 이석준 사무총장, 고위 간부까지 현재의 리더십 체제에서 과장이라는 보직을 갖고 일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하며 최근 서울 퀴어 문화축제 참여를 둘러싼 안 위원장의 행보 역시 같은 흐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11월에도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실명 글을 처음 올린 인물입니다. 한편 안창호 위원장은 서울 퀴어 문화축제와 반동성계 행사 양쪽을 모두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최종적으로 두 행사 모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원장님, 예. 저는 예산 대체 토론으로 알고 있어서 예산과 관련된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사업을 쭉 보니까요, 예산 쭉 보니까 학생들에게 인권을 가르치는 사업에는 굉장히 예산으로 봤을 때 소극적이고 혐오 차별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또한 소극적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권 친화적 학교 공동체 조성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 사례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2학기 전기한 매주 1회 인권 수업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소통 공감 능력 향상되고 학교 분위기가 개선되는 변화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 있고, 부산 인권사무소 주도 시범 운영의 참여학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공동체 참여 인권교육의 효과가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안에 필요 예산 2억 5천만 원 중에 7,800만 원만 반영돼 있더라고요. 예. 학생들이 인권교육 받으면 뭐 교권 침해한다. 뭐 본사업은 뭐 이런 생각 혹시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제가 갖게 됐어요. 아니라고 믿고 싶고요. 예.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인권 친화적 학교 공동체 조성 사업 등 학생들에게 인권 교육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된다. 제가 보니까 최소한 1억 7천 이상 더 이 사업에도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입장 듣고 싶고요. 혐오 차별 개선 사업, 여기도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중국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이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교육법이다. 이런 현수막 막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제1야당 대변인이란 분이 자신의 당 장애인 출신 의원들을 혐오하고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아요. 제대로 못 배워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혐오 차별 개선 사업에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지금 2023년 이후에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혐오 차별 개선 사업에. 여기에 1억 원 이상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입법조사처장님하고 국회 사무총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법조사처장님, 그 최근에 저희 굉장히 그 현장에 못 갔지만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여다본 토론회가 있는데 바로 불평등 완화를 위한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 발표를 봤습니다. 입법처장님. 예. 예. 그쪽에 계신.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인데 이 연구가 그냥 한 차례 발표하고 우리도 불평등 지수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어요라고 끝날 게 아니라 그 연구에 기반해서 그 다음에 이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거냐라는 추가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내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등 대응 입법 정책 도출하기 위한 심화 연구에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적극적으로.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의회 조사기구로서의 위상을 보다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의회 조사기구 국제 세미나 중요한 행사 20개국 이상의 각 국회 조사기구들이 참여하는데 이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입법조사처의 역할을 좀 높이기 위해서 1억 원 이상, 최소한 1억 원 이상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고요. 입법조사처 기본시설 유지보수도 이거 갖고 되나 싶은 예산만 편성이 돼 있던데 여기도 좀 증액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사무총장이 국회 사무처 국회 인권센터 사업비 증액 작년부터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뭐 예산 뭐 수십억 수백억도 아니고 뭐 1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인데 인권센터가 국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국감 때 제가 지적했던 건데요. 국회 사무처 95시간 12분 비상근무 있었다는 거 제가 계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시간의 근무 상한 4시간 이상인가요? 5시간 이상 시간의 근무 상한이 있어서 추가로 입력조차 하지 못했던 거 대략 기준을 가지고 계산해 봤을 때 32억 2,100만 원 정도라고 제가 국감 때 지적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인권위원장님, 입법조사처장님, 사무총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신장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인권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역점 사업 중에 하나로 우리 무너진 학교를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그 가운데 또 교사들도 자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데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가 그 작년에 내년에 그 교육원 개원 때문에 지출 구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 주시면은 저희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해서 배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혐오 표현 관련해서도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혐오 표현은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저희가 토론회도 개최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국 판례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들의 혐오 표현으로 인한 고통, 괴롭힘 이런 것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